악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음표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찍힌 쉼표라고 합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소음일 뿐이고 여백 없는 그림은 답답한 낙서에 불과하니까요. 쉼표와 여백의 미학은 우리 일상에서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노동이 악보를 장식하는 음표라면 휴식은 쉼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뇌는 기본 휴식 활동 주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약 90분 정도 집중하면 반드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쉬어줘야만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이론이죠. 이 리듬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창의력은커녕 단순한 판단력조차 잃게 된다고 합니다. 자, 5월 1일 어제 노동절의 노동의 소중함을 떠올렸다면 오늘은 노동의 가치를 완성하는 휴식을 본격적으로 즐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노동절 연휴의 둘째 날이자 토요일, 여러분은 어떤 휴식을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예쁜 쉼표 하나 찍어보시죠. 5월 2일 토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류입니다. 일상의 쉼표, 앞으로 다가올 5월의 수많은 행사를 치르기 직전의 달콤한 휴식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올해 노동절은 기특하게도 금요일에 자리한 덕분에 우리에게 금쪽 같은 연휴를 선물해 줬잖아요. 월요일에 휴가 낸 분들은 어린이날까지 무려 5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완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거죠.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안 하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자신을 다그치기만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챌린저 폭발 사고나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담당자들의 만성 피로였다고 하니까요. 이 휴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반드시 챙기고 쟁취해야 할 필수 항목인 셈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노동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노동절이 선물한 연휴, 너무 무리한 일정보다는 자신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휴식을 취하면서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소개해 드릴게요. 5218님, 어제도 쉬었는데 오늘 겨우 토요일이라니.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이렇게 좋군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금요일에 공휴일 있으면 금, 토, 일 3일 쉬고 솔직히 목요일 저녁부터 너무 좋죠. 여유로운 마음으로 출첵해 줬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주 그냥 휴식을 아주 여유롭게 잘 보내시면서 또 미르의 프리스타일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7739님, 언젠가 퇴직을 하면 택시를 운전하고 싶어요. 제가 워낙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길거리 풍경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할 수 있겠죠? 아직 여성 택시 드라이버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크크 하셨는데 여성분이시군요. 맞아요. 여성 택시 드라이버 분들 가끔 저도 뵙니다. 근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왠지 모르게 더 멋있어 보이시던데 우리 7739님도 그럼요. 할 수 있으시죠. 당연히요. 나중에 퇴직하고 나셔서 또 멋지게 택시 운전하시면서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풍경 구경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에 6276님이 입을 옷이 없어서 쇼핑하겠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또 이럽니다. 그런데 겨울과 봄 사이에 입는 옷이 다르고 봄에 입는 옷이 다르고 봄과 여름 사이에 입는 옷이 다른 거잖아요.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맞아요. 완전 달라요. 간절기란 말이 왜 있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진짜 달라요. 맞아요. 우리 어머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4372님, 요즘 야구를 관람하는 일에 푹 빠져 있어요. 덕분에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면서 전국 여행을 하고 있어요. 좋으시겠다. 10대 때도 아이돌에 안 빠졌었는데 뒤늦게 덕질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단 덕질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해드리고요. 삶이 조금은 더 재밌어지지 않나요?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그죠?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면 내가 그냥 뭐 승리를 쟁취한 것 같이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또 응원하는 선수가 잘 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덕분에 뭐 그 야구 경기 보느니라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뭐 여행도 하셔서 덤으로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4372님의 덕질 라이프 응원해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또 너무 빠지면 이게 안 좋은 건 그거예요. 내가 응원한 팀이나 선수가 잘 안 되면 나까지 슬퍼지는 거, 힘들어지는 거. 예, 거기까지는 잘 조절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4372님이 응원하는 팀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8957님이 언니 저 오늘 저녁에 밤바다 보러 가요. 오늘 오후에 동해로 떠났다가 내일 오후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냥 속옷과 칫솔만 챙겨서 갑니다. 너무 좋겠죠? 하셨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1박 2일로 동해 밤바다 너무 운치 있을 것 같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신청곡으로 최유리의 밤바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거 같이 듣겠습니다. 8957님이 신청해 주셨던 최유리가 부른 밤바다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8162님의 신청곡이었던 옥상 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막내 동생이 요즘 들어 의기소침해 보여요.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져서 힘이 드나 봐요. 그래도 청춘은 가진 게 없어도 빛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은 뻔뻔하게 씩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하면서 청해 주셨어요. 네, 막내 동생분 지금 좀 힘드셔도 분명히 다 잘 될 겁니다. 8162님 바람대로 씩씩하게 이 기간 잘 버티시길 바랄게요.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조금 더 봐보겠습니다. 4327님, 저 올해 봄에는 꽃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젊을 때 사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가 제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찍을게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거 맞잖아요. 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자고요. 오늘의 나를. 좋고요. 자, 1744님. 오늘 남편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문화생활이라서 설레요. 대학로는 여전히 사람이 많을까요? 예전에는 특유의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대학로를 가봤었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예전만큼 저희 90년대 후반? 예, 그때쯤에는 진짜 가장 핫플레이스였잖아요. 지금의 성수동만큼.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젊은 친구들 많고 연극 많이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대학로 나들이 다녀오시죠. 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329님, 어제 한의원 다녀왔어요. 몸이 갈수록 무거워져서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왜 그러실까요? 남편과 아이들 한약은 종종 지어줬는데 제가 진료를 받고 약을 짓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왠지 제 자신에게 미안해졌어요 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 미안해하고 챙겨주려고 하신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많은 어머님들 가정의 아내인 분들 많이들 이러시죠. 자기 몸은 잘 안 돌아보고 가족들, 남편과 아이들을 더 먼저 챙기시잖아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가정도 강해집니다. 어머님들 자기 건강 꼭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1329님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2532님이 친한 동생이 이별을 했다고 한잔하자고 합니다. 약속을 잡긴 했는데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곡 있어요. 이연의 헤어진 다음 날 하셨고요. 그냥 들어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3216님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듣고 가겠습니다.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고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사연은요. 2435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웬만해선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인데요. 만날 때마다 묘하게 기분이 나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제가 새 옷을 입고 가면
요즘 유행하는 옷이네. 유행에 민감한가 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입맛이 없어서 굶겠다고 하면은 다이어트 하는 거야? 요즘 통통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을 긁네요. 앞에선 아무 말 못하고 자기 전에 생각나서 씩씩거리게 됩니다. 그 앞에서 저도 한마디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 그래요. 참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상대방이 싶은 말을 할 때 앞에서는 이게 스럽잖아요. 이게 잠깐 이게 지금 비꼬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한 말인가? 내가 예민한가? 막 싶은데 뭔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속이 계속 긁히고 앞에서는 그냥 대충 웃어 넘기는데 나중에 생각나서 막 하이킥하게 되고 이불에서 침대 위에서 그런 일들 많이 계시죠?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예, 저도 그럽니다. 근데 사실 뭐 다음번에는 그러면 내가 꼭 이렇게 말해야지. 막 이렇게 속으로 연습을 해보지만 이미 이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빨에서 그 이사 사모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그분들 앞에서 좀 대단치 않다. 말빨면에서 좀 밀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임기응변이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또 그러면 또 이래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또 하더라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상대방도 그런 약간 만약 정말 악의를 가지고 비꼬는 말을 한 거였다면 그 사람의 멘탈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르면서 자기의 그 자존감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래서 나는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나의 자존감을 키우자. 그런 분들을 좀 마음적으로 용서하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게 잘 안 되신다면 다음번에는 좀 이런 식으로 대받아쳐야지 하고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뭐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근데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라든지 아니면 그래요? 몰랐네요. 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짧게 자연스럽게 잘 말할 수 있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그 대신에 너무 그분 앞에서 막 너무 이렇게 웃지는 마시고요. 아셨죠? 네, 굉장히 쿨하고 시크하게 당당하게 잘 말할 수 있도록 맞장구 치는 방법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간 파이팅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고민 사연 받아볼 건데요. 9197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둔 사원이 생겨서요. 제가 그쪽 부서의 일까지 맡게 됐습니다. 채용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제가 본래 맡던 업무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저의 건강과 일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번에 잘 해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건강과 일이 걱정되신다고 하셨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멀티로 모든 걸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선택과 집중형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만 특출나게 잘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9197님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회사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멀티 능력이 필요한 분야라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좀 양쪽 일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또 그 기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회사에 언제까지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말하고요.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두 가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애를 써보시는 거죠. 이번에 두각을 나타낸다면 9197님께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내 커리어에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러시면 그냥 본래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빈자리가 생겨서 덤으로 맡게 된 일은 좀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시면서 하시길 권유드릴게요. 9197님의 본래의 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타부서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래 9197님 일이 아니었으니까 큰 탓을 하진 않을 거고요. 또 오히려 그 덕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9197님이 어느 길을 택할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갈 건데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해주길, 그리고 지효가 부른 I Fly 들으실게요. 내 플레이리스트는 맨날 비슷비슷한 음악들로 정체되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해 주세요.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드디어 맞이한 계절의 여왕 5월. 최신 인기가요 차트에서는 어떤 노래가 여왕 황제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이번 주 세 곡의 차트 루키 중에 첫 번째 팀을 소개합니다. 데뷔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인 보이그룹이죠. 코르티스의 신곡 Red Red가 11호 첫 등장했고요. 5월의 결혼식장에서 이 노래가 자주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도경수의 팝콘은 이번 주 9위. 8위는 최근 미니 8집을 내놓은 보이그룹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하루에 하루만 더. 그리고 금주의 두 번째 차트 루키가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국내 가상 아이돌 그룹을 대표하는 팀이죠. 플레이브의 신곡 본 세비지가 7위로 차트 데뷔했고요. 6위는 지난주보다 2계단 하락한 방탄소년단의 Swim. 청량미의 원조였던 보이그룹 NCT 위시. 이번 신곡이죠. Ode to Love가 5위로 차트에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코르티스, 플레이브, NCT 위시 모두 환영하고요. 자, 이어서 아이브의 뱅뱅은 한 계단 떨어지면서 이번 주 4위. 3위는 놀랍게도 지난주 5위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2계단 뛰어오른 하츠 투 하츠의 Rude였고요. 2위와 1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악뮤의 동무대입니다. 소문의 낙원과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두 곡 합쳐 3주 1위 축하합니다. 네, 5월의 첫 번째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만나봤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방탄소년단의 스윙이 조금은 빨리 하락세를 맞이한 가운데 BTS의 후배 그룹들이죠. 코르티스, 플레이브, NCT 위시가 차트에 등장했습니다. 아이돌 씬만 놓고 봤을 땐 걸그룹 파도가 잠시 잦아들고 이 보이그룹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상 아이돌 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플레이브가 미니 4집을 발표하고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플레이브는 청량함으로 표현되는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신곡 본 세비지는 그전과 달라요. 아주 새롭게 태어난 모습인데요. 강렬한 락 사운드로 변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번 변신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한 팬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실물 아이돌이 이미 세계를 평정한 시점에서 가상 아이돌까지 해외 차트에서 선전한다면 K-팝 씬이 더 탄탄해지는 거니까요. 플레이브의 터프한 변신 적극 응원해드리면서 이들의 신곡 Born Savage 그리고 코르티스와 NCT 위시의 신곡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브의 Born Savage, 코르티스의 Red Red, NCT 위시의 Ode to Love까지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번에는 추억으로 찰나의 여유를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요? 추억을 꺼내는 것도 나름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예전 음악으로 추억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5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자, 먼저 10위는 슈퍼스타 K 시즌2를 통해서 얼굴을 알렸지만 이제는 가슴 아픈 이름이 된 고 박보람 씨의 연애할래가 차지했고요. 여성 듀오 다비치가 래퍼 매드클라운과 손잡았습니다. 두 사랑은 9위. 영원한 아시아의 별 보아의 8집 수록곡으로 래퍼 개코와 합작을 했었었죠. Who Are You가 8위에 자리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무려 11년 만에 컴백이어서 화제를 모았죠. 90년대 히트곡 말해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진우션의 한 번 더 말해줘가 7위였고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마음 착한 아이유의 마음은 6위. 2010년대를 대표하는 걸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미스 A의 마지막 앨범 타이틀곡 다른 남자 말고 너는 5위. 그리고 4위는
박진영의 도발적인 가사와 제시의 랩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님이 누구니? 위아래로 역주행했던 걸그룹 EXID의 후속타였죠. 아예가 3위. 그 목소리 참 좋은 래퍼 산이의 정규 1집 타이틀곡이자 백예린이 피처링 참여했던 미유는 2위에 랭크됐고요. 마지막 1위는 지금도 빅뱅, 예전에도 빅뱅, 빅뱅의 루저가 차지했습니다. 네, 2015년 5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이 당시는 쇼미더머니 효과로 힙합이 강세를 보였던 시기였어요. 그거를 참 볼 수 있는 차트였는데 래퍼의 솔로곡도 인기였지만 기존 가수들이 래퍼들을 피처링으로 앞다퉈 모셔갔었죠.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확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조만간 다시 힙합이 떠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그럼 힙합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의미에서 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치와 매드클라운의 두 사랑, 보아 피처링 개코의 Who Are You, 그리고 박진영 피처링 제시의 어머님이 누구니까지 띄워드립니다. 다비치 피처링 매드클라운의 두 사랑, 보아 피처링 개코의 Who Are You, 박진영 피처링 제시의 어머님이 누구니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순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추억의 가요들 만나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시야를 좀 넓혀서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심정부를 한번 겨냥해 볼까요? 역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5월 첫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가봅니다. 10위는 당시 혜성처럼 나타난 신예 나탈리 라 로즈와 제레마이의 중독성 강한 R&B Somebody였고요. 이 노래 드라이브 할 때 정말 딱입니다. 플로라이다 피처링 세이지 더 제미니 앤 루카스의 GDFR은 9위. 8위는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 복고풍 락 사운드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 7위는 이 시대 최고의 순둥 로맨티시스트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6위에는 청초한 매력을 자랑했던 가수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힙합씬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던 Fetty Wap의 Trap Queen이 5위에 올랐고요. 리드 보컬 애덤 리바인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머룬5의 슈가는 4위. 3위는 독보적 소울의 소유자 위켄드의 감성 폭발송 Earned It. 전 세계를 펑키한 리듬으로 물들였던 마크 론슨과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는 2위였고요. 그리고 1위는요. 영화 분노의 질주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갔던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이 자리했습니다. 네, 2015년 5월 첫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만나봤는데요. 힙합과 EDM의 감각적인 사운드 속에서도 차분하고 진중한 감성으로 차트를 강타했던 노래들이 있었어요. 먼저 See You Again은 2015년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었죠. 영화 분노의 질주의 주연 배우이자 영화 개봉 전에 세상을 떠났던 폴 워커의 추모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12주 동안 정상을 지켰을 정도로 애정을 받았던 노래였고요. 그리고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도 국내에서 꾸준히 애청됐었죠. 힙합과 EDM의 시대에서 빛을 발한 에드 시런의 재능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럼 배우 폴 워커의 멋진 모습 떠올리며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 그리고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까지 들을게요. 위즈 칼리파,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 그리고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듣고 왔습니다. 자, 미료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제 마지막 차트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차트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2000년대 아이돌 출신 솔로 가수 히트곡 탑5입니다. 먼저 5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재조명됐던 노래죠. 저 세상 텐션의 노래 바다의 Mad. 4위는 최근 너튜브 컨텐츠로 다시 대세가 되고 있는 그녀 서인영의 신데렐라. 그리고 아이돌에서 힙합퍼로의 변신에 성공했던 은지원의 만신 멜로디는 3위였고요. 최근 활발한 활동해줘서 완전 고마운 남자 G-Dragon의 Heartbreaker가 5위. 그리고 1위는요. 2000년대는 이 가수죠. 이효리의 10minutes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곡 들을게요. 바다 피처링 언터처블의 Mad, G-Dragon의 Heartbreaker.